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사찰 문화재 관람료 징수 논란과 관련해 정부의 대처 방식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조계종 새 집행부에서는 비구니 스님들의 참여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문화재단이 설립 50주년을 맞아 붓다의 제자 비구니 영문판을 봉정했습니다. 조계종이 추진하는 새 표준 불교 성전 편찬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립공주박물관 특별전에 최근 수덕사에서 나온 묘법 연화경과 사아함 모초해가 처음 전시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서울의 모든 고등학교 3학년에게 무상급식이 이뤄집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정부 문화재 정책의 개선을 연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립공원 정책의 과제를 살펴보는 불교 포럼에 참석해 사찰문화재 관람료 징수 논란에 대처하는 정부 방식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류기환 기자입니다. 불교계와 정부 간 해묵은 숙제인 문화재 관람료 정책의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 조계종의 강력한 문제 제기로 최근 다시 이슈가 된 이 문제가 불교 지도자 모임 불교포럼 30차 포럼에서 다뤄졌습니다. 국립공원 정책을 두고 불교계에서도 상당한 불만이 있지만 이미 법으로 정해진 다음에는 국가가 어떠한 채찍을 가해도 저희들이 대항할 수도 없는 이런 형편에 와 있습니다. 취임 후 첫 불교 포럼에 참석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문화재 관람료 논란에 대처하는 정부의 대응 방식을 비판하면서 문화재 정책 수정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법적 근거에 따른 관람료 징수가 문화재 보호 일선에 있는 사찰을 향한 터무니없는 반감으로 향할 때 국가가 뒷짐만 지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들어오는 입장객이 항의를 하고 막무가내로 엄청 어렵게 만드는, 저는 직접 현장에서 늘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봅니다. 문제가 있으면 국회에 청원을 해서 그 법을 뜯어 고치든지 정책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불교 문화의 역사와 가치를 감안하지 않는 정부 문화재 정책의 근본 변화를 요구하는 원행 스님의 발언은 총무원장 취임 후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후 논란으로 피해를 보는 사찰이 있다면 피해를 보전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조정하는 구체적 대책까지 나와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걸 바꾸시려면 그러면 국가에서 그걸 보전해 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문화재 구역이라고 지정을 해서 개발을 제한을 하지 않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시려면은 국가에서 그걸 보전해 주든지 뭐는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 불교 포럼에서 주제 발표된 내용에서도 국립공원 내 전통 사찰의 보존 가치는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대산 월정사의 경우 국립공원 내 월정사 보존지는 17% 수준에 불과하지만 탐방객의 95% 이상이 사찰 진입로와 포획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제시됐습니다. 사찰이 소중한 문화재를 관리하고 보여주는 공간임은 물론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관광객 대부분에게 사유지를 제공하는 공익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화유산에 대한 국제적 추세를 보면 문화재를 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문화재를 면으로 보지요. 왜냐하면 문화재가 그 문화적 가치를 유지하려면 그것이 위치하고 있는 부지가 그거를 받쳐줘야지만 문화재의 품격이 유지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손을 잡고 갖고 나가야 할 유구한 문화유산, 전통사찰을 둘러싼 논란에 정부의 적극적인 해법 마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가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5기 장학위원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제5기 장학위원회 위원장에는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이 재추대됐고 조계사주지 지연 스님, 총무부장 금곡 스님, 도선사주지 도서 스님 등 모두 12명이 장학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우리 종단의 후학들을 지원하고 계도하는 일에 장학위원 스님들이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교육원장 현흥 스님은 연간 3억대의 장학금을 국내외 장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다며 종단 장학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위원장에 추대된 보강 스님은 심사를 하면 할수록 선발하기 어려울 정도로 훌륭한 종단 장학생들이 많다면서 후원의 밤 행사를 한번 열어 장학금을 모금하고 장학재단의 법인화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제5기 장학위원회 임기는 2년입니다. 올 상반기 IPTV 가입자 수가 케이블 TV를 서비스하는 종합유선방송 SO 가입자 수를 처음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매체별 가입자 비율은 IPTV가 46%, SO가 43.7%, 위성방송 10.2%의 순이었습니다. 이는 유료방송 시장이 포화 상태에 도달한 데다 IPTV가 상대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벌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진 요즘, 종교계는 성역으로 남아있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새 집행부 체제의 조계종단은 비구니 스님들의 종무행정 참여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취임사에서 비구니 스님들의 위상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6천여 비구니 스님들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무기관 소임에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고 사회 진출이 활발해진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원행 스님은 전국 비구니회를 종법 기구화할 것도 약속했습니다. 조계종에 소속된 비구니 스님들은 6천여 명, 종단 스님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숫자로만 봐도 비구니 참여와 위상 강화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최근엔 비구니 최고 지휘인 명사법계 특별 전형이 11년 만에 조계종 원로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비구니회 출범 50주년인 올해 원행 스님 체제의 종단 집행부에 비구니 스님들이 거는 기대가 큽니다.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우리 다 붙들고 있잖아요. 스님들 너무 막 행복해가지고 어찌 이럴 수가 있냐. 그래 그동안에 참 우리도 비구니 스님들 너무 무심했지만 이제 앞으로 시대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으니 우리 종의원들도 열심히 정신 차려서 잘하자. 현재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에서 비구니 스님들이 서 있는 자리는 비좁기만 합니다. 총무원 부실장 가운데 재무부장 소임만 유일하게 비구니 스님이 맡고 있습니다. 입법기구인 중앙종회 의원 81석 가운데 비구니 스님에게 할당된 의석수는 단 10석에 불과합니다. 그동안에 비구니 스님들이 사보대중과 함께 그 수행 정진하고 포교하면서 오직 철저한 사명감 하나로 대사회 활동을 해온 점을 종단에서 먼저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종단에도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그 종단의 사각지대에서 사회의 밑바닥부터 교화해온 역량을 잘 살펴서 비구니 스님들도 종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소임의 폭을 좀 대대적으로 넓혀주시기를 바랍니다. 2500여 년 전 부처님은 당시로서 놀랍게도 여성을 차별하지 않는 가르침을 보였습니다. 종교계가 남녀평등의 사각지대라는 인식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불교계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한국 문화의 올바른 해외 소개와 국제문화 교류에 주력해온 재단법인 국제문화재단이 설립 5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갖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비구니 연구 전문가인 하춘생 박사의 붓다의 제자 비구니 영문판 봉정도 이뤄져 의미를 더했습니다. 김봉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간 차원에서 한국 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데 주력해온 국제문화재단이 지난 1968년 출범 이후 5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전홍덕 이사장에 붙인 전신용 초대 이사장이 설립한 국제문화재단은 그동안 한국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통찰한 전문서적 35권과 이를 영어, 일어 등으로 번역해 총 6만여 권을 국내외 도서관과 한국학 관련 연구단체에 무료로 배포해왔습니다. 한국문화 시리즈, 한국문화 선집 시리즈 등이 발간됐고 비구니 연구 전문가인 하춘생 박사의 붓다의 제자 비구니 한글판과 영문판은 한국문화 선집 시리즈 제8집으로 기록됐습니다.
전홍덕 이사장은 지난 일요일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중남미 문화관에서 열린 50주년 기념식에서 환영사를 통해 앞으로 더욱 다양한 국제교류 문화 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제문화재단은 오늘 5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50주년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한국의 전통 문화를 알리려는 도서 발간에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다양한 인적 교류를 바탕으로 각 나라와의 문화가 서로 만나서 더욱 가까워지고 풍요로워지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멕시코와 페루, 콜롬비아 등 중남미 국가 대사들을 대표한 브루노 피케로와 주한 멕시코 대사와 김두관 국회의원 등이 나와 축사와 축시, 축가 등으로 재단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50주년 기념식은 비구니 역사와 문화를 다룬 붓다이 제자 비구니 영문판 봉정식도 겸해 주목받았습니다. 하춘생 박사는 2년 전 한글판에 이어서 이번에 영문판을 내도록 해준 전홍덕 이사장과 번역을 맡아준 전옥배 한국불교 영어번역연구원장, 사진을 찍어준 장명학 사진작가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 책이 하나의 길라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책이 부족하나마 세계인들로 하여금 한국의 불교 문화와 비구니 스님들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길라잡이가 될 수 있다는 야무진 희망을 가져봅니다. 사카지타 코리아 공동대표 본각 스님과 용인 담마랑 불교문화원장 선일 스님 등 불교계 대표들도 축하의 마음을 보탰습니다. 하 박사도 비구니의 모든 그 하고 싶은 문화를 다 책에 담아 놓으셨다는 그것을 발굴해 주셔서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전홍덕 이사장님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한국 문화의 세계화는 민간의 역할과 더불어 특히 불교 문화의 역할이 적지 않다는 점이 부각된 자리였습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한민족의 기계를 상징하는 우리 호랑이의 다양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성주 보림사주지 해선스님의 호랑이 특별전 민족의 혼을 찾아서가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 주최로 오는 23일까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립니다. 전시회에서는 지난 러시아 월드컵에 출전한 우리 선수들을 11마리의 호랑이로 표현한 대작 평화통일기원 군호도와 한반도 정세를 풍자한 날도 더운데 뭐하니, 호랑이 부적 등 스님의 작품 30여 점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님이 직접 자문하거나 제작한 영화 신과 함께 속 각종 소품들도 함께 전시됐습니다. 해선 스님은 호랑이는 국제대회 마스코트로 사용되는 등 우리 민족 안에 가득 들어있는데도 그동안 금기시 됐다면서 호랑이에 담긴 민족의 얼을 살피고 싶어 그림을 그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계종이 추진하는 새 표준불교 성전 편찬이 본격적인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국민들에게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불교 성전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기 위해 전문가 연찬회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불교는 팔만대장경으로 대변되는 방대하고 심오한 교리를 자랑하지만 때론 그 방대함이 초심자들의 접근을 힘들게 합니다. 이런 이유로 동국대 역경원과 대한불교진흥원 등에서 7, 80년대부터 불교 성전을 편찬했지만 종단 차원의 불사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포교원이 주도하고 중앙종회가 관련 예산을 승인하면서 조계종의 첫 불교 성전이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편찬을 통해서 각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성전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장애인 불자들을 위해서 점자 성전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요즘에 젊은 층을 위해서 모바일 성전까지도 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은 불교 성전 편찬을 위한 전문가 연찬회를 열고 불자와 국민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21세기 대장경 불사의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미령 불교 칼럼니스트는 시대 변화와 대중의 눈높이에 함몰되지 않는 시간을 초월한 불교적 정체성을 강조했습니다. 불교 성전이 나온다면 이거 성전은 시간성을 아주 초월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언제 읽어도 이건 변하지 말아야 되고 흔들려서는 안 되고, 그 20년, 50년 뒤에 그때의 사람들은 아마 지금하고 관심사가 다를 거예요. 지금도 빛의 속도로 막 달라지잖아요. 연찬회에는 교육원 불황연구소 소장 정훈 스님도 발제자로 참여했고, 조계종 중앙종회 위원 주경 스님과 이중표 전남대 명예교수 등이 함께 토론을 펼쳤습니다.
이들은 방대한 경전을 가려뽑고 번역하는 기본적인 작업부터 오랜 시간과 노력이 투입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선과 대승이라는 종지종풍 위에 불교 전체를 조망하고 신행까지 고려한다면 종단의 역량이 하나로 모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만해 스님을 시초로 많은 그 불교 선전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은 그 불교의 좋은 점들, 그걸 경전마다 뽑아서 하는 요전의 형식을 떴는데 이 조계종의 불교 성전을 만들어낸다면은 이런 요전의 성격을 넘어서서 초기와 대승 불교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신행과 기도들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반영한 불교 성전은 결국 변하지 않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오늘날의 언어와 디자인, 이북과 어플리케이션 등의 확장성도 담아내야 합니다. 포교원에 의해 종단 전체로 확대된 조계종 불교 성전에 대한 논의는 당분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 포교원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지난 10일 입적한 환적 스님의 문도회가 스님의 뜻을 잇는 자비 나눔을 실천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환적 스님 사형인 증랑 스님은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자비 나눔 기금 3천만 원을 재단법인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했습니다. 봉철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8년 비구계를 받은 환적 스님은 총무원 감사와 사회국장, 종단협의회 사무국장, 제16대 중앙종회 의원 등을 지냈습니다. 한편 사단법인 불교학연구지원사업회는 불교소장학자 지원사업 수상자로 선정된 방정란 박사에게 연구비 1,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일본 다이쇼대에서 박사 후 과정을 밟고 있는 방정란 박사는 파라미타 사마사를 다뤄 산스크리트 불교문학의 소개란 측면에서 번역의 필요성이 인정됐습니다. 국립공주박물관이 고려 건국 1100주년을 맞아 충남 지역 고려의 역사와 불교 문화를 조명하는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특히 이번 특별전에는 최근 수덕사 무의당 소조불상에서 나온 묘법 연화경과 사함 모초회가 국내 최초로 전시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청주 BBS 연현철 기자입니다. 고려시대 큰 스님들이 공양 때 사용한 청자바루. 도난됐다 다시 제자리를 찾은 영탑사의 금동 비로자나 삼존불상. 고려시대 충남 일대의 불교문화 유물들을 한자리에 관람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국립공주박물관은 고려 건국 1100주년을 맞아 특별전 충청남도의 고려를 만나다를 개최했습니다. 918년 건국된 고려의 전략적 요충지였던 충청남도. 전시회는 충남 지역에서 발견된 고려시대 보물과 함께 고려의 국교였던 불교의 문화가 살아 숨쉬는 불상 등 100여 점의 유물이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일부에선 태조 왕건이 통일의 대업을 이루면서 남겨진 불사 유물들을, 2부에선 충남 출신의 인물들로 고려말 성리학을 이끌었던 백이정과 이색, 외구 격퇴의 영웅 최영 장군의 초상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제일 이제 특징적인 거는 거석, 그러니까 크게 만든 그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그다음에 대조사, 또 석조 미륵보살 입상, 또 거석 잎불이 이제 있는데 이게 특히 미륵불이라는 거예요. 미륵불. 미륵불 신앙이 굉장히 여기서 크게 발효됐고. 주목할 만한 작품 가운데 하나는 예산의 고찰 수덕사의 소조불상 복장에서 나온 12, 13세기 고려의 희귀 불경들. 당대 무신 정권의 최고 권력자였던 최후가 발문을 쓰고 나라의 큰 스님 대각국사 의천이 간행한 보물급 불경인 묘법 연화경과 사함 모초회입니다. 특히 최후가 훗날 최희로 개명한 뒤 1240년에 발원한 불경 묘법 연화경은 보존 상태가 매우 우수해 불교 문화의 연구 가치가 높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고려시대 불교 문화를 중심으로 9차례 특별전을 개최한 국립공주박물관은 다음 달 4일 올해 마지막 특별전인 대고려 그 찬란한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충청남도 고려를 만나다 특별전이 공주에 있는 국립공주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3일까지 보실 수 있고요. 특히 수덕사에서 그 복장 유물이 나와가지고 특별전에 꼭 이게 처음 전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고려 건국 1100년을 맞아 국립공주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특별전. 충남 지역 고려 시대의 역사와 인물, 생활부터 예술까지 다양한 불교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기회장이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연현철입니다. 서울시가 오는 2021년까지 시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내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그동안 제외됐던 일부 국립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에도 확대 실시됩니다. 배재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1년 보편적 무상급식 공약으로 서울시장에 당선된 박원순 시장의 꿈이 8년 만에 실현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서울시와 시교육청은 그동안 초중학교에서만 실시하던 친환경 무상급식을 오는 2021년까지 시내 모든 초중 고등학교에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모든 초중고등학교, 심지어는 대안학교, 사립학교까지 완전히 친환경 의무급식이 시행되게 됐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내년부터 시내 모든 고등학교 3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시됩니다. 당초에는 시내 9개 자치구에서만 시범 운영하려고 했지만 25개 자치구가 모두 뜻을 모으면서 시행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희망인 우리들의 아이들에게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정책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일부 제외됐던 국립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 37곳에도 혜택이 돌아가게 됐습니다. 친환경 음식 재료의 비율도 현행 30%에서 70%까지 높이고 급식 단가도 평균 5,400원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국가적인 친환경 무상급식법이 제정돼서 이렇게 어려운 결단을 해주신 구청들의 예산적인 문제도 국가적 수준에서 이제 해결할 때가 왔다. 하지만 예산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당장의 예산 확보는 시의회와 함께 방안을 찾기로 했지만 국가적 차원의 친환경 무상급식의 길은 여전히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BBS 뉴스 배재수입니다. 여수 밤바다로 유명한 전남 여수시가 대한민국의 핵심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수군의 일원으로 활약한 승병의 역사를 일깨우는 일에도 여수시가 앞장서겠다는 계획인데요. 권오봉 여수시장을 광주 BBS 진재훈 기자가 만났습니다. 전남 제1호도시로 성장한 여수. 아름다운 밤바다와 낭만 포차는 여수의 랜드마크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민선 7기 권오봉의 핵심 가치는 시민 중심과 균형 발전. 권 시장이 취임 후 발표한 시정 10대 핵심 과제 가운데 청년 일자리 창출은 가장 시급한 현안입니다. 산단에 많은 일자리 만들어내고 그 일자리에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저는 가장 우선적인 이런 일자리도. 권 시장은 자신의 선거 공약인 세계 섬 박람회 유치에도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여수 자산인 365개의 섬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섬 정책도 권 시장이 그리는 밑그림입니다. 2012년에 세계 박람회 큰 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기반이 돼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이 큰 대회를 경험해본 또 경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얼마든지 세계 섬 박람회를 우리가 개최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여수시의 전통과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립박물관 건립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여수의 개발 과정에서 많은 문화재가 출토가 됐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박물관이 없다 보니까 각종 우리 국립박물관, 대학박물관이 이렇게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되찾아올 것인가. 권 시장은 지역 내 불교 전통 문화유산의 보존과 함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데에도 뜻을 두겠다고 피력했습니다. 불교 많은 그 전통 문화 이런 것 유적들이 또 우리 이순신은 이순신 당시에 우리 그 의성들 역사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이렇게 향유하는 그런 걸 위해서 시가 할 역할이 있으면 좀 하겠다.
연 관광객 1,500만 시대를 열며 힘차게 비상하고 있는 여수시. 권오봉 시장의 새로운 리더십이 여수시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으로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이 해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화해치유재단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지난 2015년 12월 한일 양국 정부의 합의에 따라 만들어졌지만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은 물론 국민들의 반대 여론으로 오래전부터 사실상 활동을 중단해왔습니다. 충북 충주 칠금동 제철유적에서 백제시대 재련로 9기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는 충주 탄금대 남사면 발굴조사에서 철광석을 녹여 철을 만드는 가마인 재련로 9기를 찾아내 지금까지 발굴된 재련로가 모두 20기라고 밝혔습니다. 광주광역시 도심 사찰인 무각사가 운영 중인 로터스 갤러리에서는 다음 달 한 달 동안 지역에 역량 있는 신인 작가를 공개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회화, 조각, 설치, 사진, 만화 등 시각예술 장르로 35세 이하의 신진 작가들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유리천장이란 말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결코 깨뜨릴 수 없는 장벽. 흔히 여성들의 승진이나 발탁을 가로막는 세태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인데요. 그동안 종교계도 유리천장이 없었다고 할 수 없죠. 그런 면에서 조계종 새 집행부에 비구니 스님들의 참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은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표방한 조계종에 기대가 커집니다. 이상으로 11월 22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